KT가 도면 하나 없이 그 지하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중요한 지하 통신구 같은 경우는 소방에게 도면이나 구조도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통신망이 마비됐었죠. 당시 화재 진압에 무려 10시간이나 걸렸는데요.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재 당시에 불이 난 통신구가 지하에 있고 폭이 좁아서 소방관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어둡고. 그래서 불을 끄는데 10시간이나 걸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왔었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네. 네. 어제 MBC가 이제 단독 보도한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은 10시간이나 걸릴 이유가 없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11시에 불이 났는데 네. 저녁 9시 때까지 끄질 못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통신구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나온 이제 보도죠. 네. 이 보도에 의하면 엉뚱한 곳에 이제 소화액을 분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KT 지하에 네. 이 통신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대로 이 소화액을 분사를 했더라면 네. 바로 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KT 지하에 교육실이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 화면이 보입니다. 네, 그 교육실을 통해서 네. 통신구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교육실 쪽으로 소화액을 집중적으로 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분사했어요. 엉뚱한 데다 뿌린 거죠. 그랬는데 네. 그 교육실과 통신구 사이에 방화문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불 막자고 해놓은 거잖아요. 예, 불 막자고 해놓은 곳이. 네. 그래서 결국 안 들어간 거죠,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 이제 통신구가 바깥으로 나올수록 네. 오히려 이제 좀 기울게 기울기가 이제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분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흘러내려가지고 거기까지 다가가질 않았다. 이 소화액이 말이죠. 네. 오히려 바깥으로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엉뚱한 곳에다가 소화액을 분사하고 허심만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훨씬만 썼다. 한마디로 이제 다리가 가려운 곳은 내 다리인데 남의 다리 긁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이나 탔는데 사실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1시간만 해도 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대로 약, 구조만 알고 있었다. 예, 약 79m 정도가 그때 소실이 됐거든요. 네.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근데 이제 사실 소방관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화재 현장도 좀 많이 다뤄봤을 텐데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닫혀있는 방화문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씀하신 네. 대로 소화액을 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소방관이 350명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시설 그 기구가 약 100대 정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출동을 출동했는데.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통신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집중적으로 이제 그 투여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랬는데 그것이 금방 그렇게 끄지 못한 이유가 아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KT 측에서 도면을 주지 못한 거예요. 도면이 있어야만 네. 그 구조를 알고 네. 설계 도면, 구조 도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그걸 보고서 불길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네. 어디로 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왜 도면도 주지 않고 네. 도면을 분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네. 또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 구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소방대를 이제 그 탓할 수 없는 것이 KT 때문에 KT가 설명도 안 해주고 도면도 안 해주니까 네, 눈 가리고 한 거잖아요. 예, 결국 눈 가리고 이제 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사고가 난 뒤에 화재가 난 11일 뒤에 12월 5일 날 소방 관계자들하고 경찰, 경기, 가스 관련자들하고 KT 담당자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KT 화재 점검 회의록 이걸 이제 입수해가지고 MBC가 보도한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보이니까 여기는 이제 전기, 가스, 뭐 KT, 경찰 관계자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토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던 이유도
이게 중요한 국가 기관 그렇죠. 통신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면도 그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보관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입니다. 어쨌든 네. 뭐 처음에는 거기 입구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KT 쪽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뭐 전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입구에 붙여놨는데 그게 탔다. 예, 그게 탔다 뭐 얘기인가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다른 것도 거기 있어야죠. 구조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있었어야 네, 되는데 네. 그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전혀 평상시에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 중에 기본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D등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 설계 도면이라든지 구조 도면을 제출할 의무는 제출할 없다. 의무는 없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하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D등급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국가기관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D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등급 여부와 엄청난 피해가 상관없이 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네. 이런데 제공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방관들이 불 끌어가면 집에 불 나면 집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나면 화재 뭐 통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가장 기본인데 지금까지 큰 재난 사고 보면 네. 실제로도 이 소방관이나 구조대가 건물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또는 뭐 도면을 못 받아가지고 피해가 더 커진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제천 화재가 작년 12월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 밀양 화재가 올해 1월에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많은 이제 인명 피해가 났는데요. 원래 이제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 구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화재 진압인데요. 먼저 인명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통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이 어디 달렸는지 예, 알아야 구조를 되고요. 정확히 알면 네. 바로 거기로 진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그 유리창을 깼더라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밀양 화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어떤 도면이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방서에서 그 불을 끌어 이렇게 나갔을 때는 아마 도면을 요청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것이 공유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그런 도면이 소방서에서 구비를 하고 있었다면 네. 그렇다면은 요구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진압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참사들을 보면 도면이 있어도 도면대로 설계를 안 하는 네. 부실 시공이 문제가 된 적이 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면이 그래도 있다면은 사고가 왜 났는지도 알 수 있고 다음에 이런 사고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도 네.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도면 관리가 여전히 지금 엉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대표적인 부실 시공 사례,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내보낸 강남의 대종빌딩 이것도 지금 도면에 문제가 있더군요. 맞습니다. 대종빌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네. 지금 2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2등급이죠. 예, 2등급. 네. 예, 그렇게 됐는데요. 2등급이요. 네. A, B, C, D, E의 2등급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도 지금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허가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준공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허가 도면과 준공 도면 사이에 설계가 변경됐다면 설계 변경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 도면, 변경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도면이 서울시에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구청에도 안돼 있고. 예, 구청에도요. 당시에는 이제 11층 이상이면 이 건물은 15층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가 허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서울시에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준공도면이든 허가도면이든 모두 폐기를 했다. 그 이유는 10년 네. 이제 보관만 하면 이게 허가가 1989년이고 준공이 지금 91년이죠. 91년. 네. 예, 27년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이제 의무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10년 동안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건 또 왜 그랬던 저것이 거죠? 이제 원래? 10년이 의무 기간으로 돼 있다는 양이 것이죠. 워낙 많은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면이? 사실은 저게 15층 건물인데요, 이게. 네네. 15층 정도 되면은 1톤 트럭으로 3분의 1 정도 될 굉장히 만큼 양이 많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전자도면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관리 사무실에 도면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이제 네네. 그것이 준공도면인지 허가도면인지도 분명치 않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밝혀져야만 부실 시공을 했는지 등등을 밝혀서 어떤 보상 여부 이런 것들을 밝힐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좀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대형 빌딩들의 도면을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지금- 뭐 폐지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지금 이제 국도교통부에 네. 그 세움터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전산망. 전선망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전자화 시켜가지고 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종빌딩 부실 시공이라는 근거 자체가 사실 그 관리사무소가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도면을 갖고 있는 그 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와 시공이 달랐다. 그래서 부실 시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허가 받을 때 낸 도면인지 아니면은 준공을 했을 때 낸 도면인지를 확실하지 않다면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 시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설계 변경해가지고 했는데 이 도면이 우리가 본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그것이 이제 착공 도면일 수도 있고요. 그럼 착공 도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됩니다. 네. 설계가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받은 그 도면 그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에 없죠. 걸쳐서 변경을 거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만약에 준공 도면이 아니고 허가 도면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모두 알아야만 부실 시공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종빌딩의 지금 2층이 원형 기둥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사각형 기둥으로 만들어야 된다. 설계 도면에. 예, 설계 도면에 관리사무소에 있는 예, 도면인 거기에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원형 기둥과 사각형 기둥의 차이는 약 20% 정도 부실 시공을 한 거랍니다. 원형으로 한 것, 지금 상태가 말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네. 저렇게 철골이 다 드러나는 그렇죠. 그런 저것이 이제 상황이잖아요. 원래 사각형으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원형으로 만든 것은 20% 정도의 부실 시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려면 네. 지금 남아 있는 도면이 무슨 도면인지를 밝혀야 되고요. 또 그의 여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네. 그다음에 또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 관리 감독 업체한테 또 책임이 있는지, 네. 아니면 또 뭐 허가를 내준 구청이라든가 뭐 또 그 당시 이제 시청이었네요. 건축주가 또 예, 부담을 건축주나 해야 될 분도 있을 시청의 거고요.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우리 KT 통신구의 경우에도요. 네.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너무 늦게 끄는 바람에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알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답답했었는데 당시에도요. 예, 그때 바로 불을 진화했다면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밝혀가지고 차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네. 결국 국가에서 뭐 감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발화 원인과 발화 지점을 찾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외에도 뭐 국가통신망이 굉장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엉뚱한 곳에다가 정말 도면이 없어가지고 헛심을 썼다는 건 참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면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걸 뭐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심재철 의원이 그 개정안을 냈는데요. 네.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그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도면을 우리가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면 구청 같은 곳에서 구청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이것이 이제 소방서나 소방청이나 여기에다 그 도면을 공유하도록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그래서 의무화하는 네.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필요할 얘기? 것 같네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허가 도면이든 준공 도면이든 구청에만 가 있잖아요. 시청에만 가 있고, 네. 근데 구청에가 시청에만 가 있지 말고 이거를 소방서에도 반드시 보내도록 하는. 네. 또 제가 볼 때는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청, 소방청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면 네. 책임 소재가 있을 때 어떤 그 책임 소재를 밝힌다든지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내지는 또 아까 같이 구조 뭐 진압을 한다든지 또 불을 끈다든지 그런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화가 돼 있으니까 공유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예, 않죠. 지금 뭐 그렇게 또 알겠습니다. 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오는 건 우리가 경험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하물며 도면이 없다뇨.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신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